안녕하세요, 리치노마드입니다. 이번 주는 휴일이 있어서 그런지 한 주가 굉장히 빨리 지나갔는데요. 여러분들의 한 주는 어떠셨나요? 이번 주 주식 시장은 미국하고 영국이 뭐 관세 협상이 큰 틀에 합의를 했다 하고, 중국하고 주말에 또 뭐 협상한다고 하니까 미국 시장은 그래도 약간 기대감이 생기면서 일부 좀 회복되는 모습입니다.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번 달에 0.8%, 코스닥 0.7%, S&P는 1.7%, 나스닥은 2.8%나 상승을 했는데요. 연간으로 봤을 때 코스피는 벌써 7% 넘게 플러스가 돼 있습니다. S&P 500이나 나스닥은 아직 마이너스인 상태인데 달러 환율이 24년 말 대비해서는 마이너스 5.1%를 기록하고 있거든요. 이제 여기에다가 한 5% 더한다고 생각하면 아직 미국 주식 중심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마이너스권에 있을 확률이 좀 있습니다. 물론 떨어졌을 때 좀 물타기를 잘 하신 분들은 좀 다를 수 있겠죠. 하여튼 그래도 시장이 약간은 아주 불안한 상태에서 조금은 안정된 상태로 살짝 바뀌는 것 같긴 한데 빨리 좀 좋은 분위기로 갔으면 좋겠습니다. 요즘에 이제 변동성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이 파킹형 상품에 굉장히 자금이 많이 몰리더라고요. ETF 그 사이트들 보면 파킹형 상품에 매수가 엄청 몰리던데 단기 운용 가능한 파킹형 상품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 거 활용하시나요? 저는 이제 조금만 있을 땐 그냥 CMA 쓰기도 하고 뭐 이러는데 원화 관련된 파킹형 상품들은 지금 뭐 연 2.7%, 한 3%, 뭐 CD 금리 이런 거는 2.7%쯤 되는 것 같고 머니마켓 이런 것도 3%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긴 한데 달러에 투자하면서 이제 국내 예금 이자보다 더 높은 배당률로 월 배당을 받는다면 혹시 어떨까요? 좀 솔깃하지 않으신가요? 최근에 이제 뭐 나왔던 상품 중에서 미국 초단기 국채 관련된 상품이 한 4.3% 수준 나오는 것 같고요. 근데 다음 주에 새로 나올 상품이 연 4.8% 정도, 이제 지금 기준이긴 합니다. 정도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이 있다고 합니다. 저도 좀 관심이 가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요. 근데 아무래도 이제 초단기 관련 상품이기 때문에 환 노출형이라서 환율 변동 리스크는 조금 감안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. 최근에도 이제 환율이 한번 훅 떨어졌다가 지금 조금 올라온 상황이긴 한데 이렇게 변동이 있다는 부분은 감안하고 그래도 뭐 이제 이런 단기 상품으로 운용할 때는 한번 해볼 만하다 싶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. 코덱스에서 나오는 미국 머니 마켓 액티브라는 상품이고요. 다음 주 화요일 날 상장할 예정입니다. 총 보수는 0.05%로 굉장히 낮게 되어 있고 코덱스에서 이제 머니마켓 액티브라는 이제 국내 상품을 이제 출시했었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6조 2천억 정도의 어마어마한 규모로 커져 있더라고요. 이제 단기에 지금 좀 자금을 놔둘 데가 없어서 그런지 이쪽에 많이 몰려 있는데 일단은 미국 머니마켓 상품으로는 국내 최초라고 얘기를 하네요. 고금리랑 안정성을 추구하고 미국 기준금리 대비해서는 높은 금리, 기준금리가 지금 4.5%인데 그것보다 더 높은 금리를 주겠다고 하고 특이하게 이제 월배당 방식으로 이제 준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도 좀 관심이 가는 요소이긴 합니다. 그리고 최소 투자 비용으로 환전 없이도 이제 달러에 투자할 수 있다는 게 이제 장점이라고 하는데요. 한 주 보유시 한 10달러에 투자하는지 그런 컨셉으로 간다고 합니다. 미국 초단기 국채 상품하고 또 이제 뭐 미국 머니마켓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제 듀레이션 자체가 0에서 3개월짜리 짧은 걸로 해놔서 이제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이제 그런 상황인 거는 똑같은데요. 이건 이제 국채에만 투자해서 뭐 안정적이라고는 하지만 수익률은 상대적으로 좀 낮거든요.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는 국채나 우량 회사채, 예금증서, RP 뭐 이런 쪽으로 좀 투자 대상을 넓혀 놓은 상품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어 이제 국채 외에 다른 자산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금리가 높을 수 있다. 그리고 그렇지만 듀레이션은 초단기로 유지하면서 안정성은 계속 같이 갖고 가겠다. 뭐 이런 거거든요. 그러니까 초단기 상품으로 안정성을 살면서도 투자 대상을 넓혀서 상대적으로는 고금리를 추구해 보겠다. 뭐 이제 이런 컨셉입니다. 미국 초단기 국채랑 이제 다시 미국 머니마켓을 비교해 보면 확실히 미국 머니마켓 지수의 금리가 조금은 이제 올라가 있는 한 0.5% 정도 좀 올라가 있는 것 같고요. 말씀드린 대로 초단기 상품으로 안정성, 그 다음에 투자 대상을 넓혀서 고금리. 이게 이제 이렇게 차이가 난다. 뭐 이제 이런 겁니다. 이거는 이제 과거 자료니까 참고만 하시고요.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성을 하기 위해서 투자 대상을
국내에서 AA 마이너스, 국제 A 마이너스 이상 우량 기업으로 한정을 합니다. 이제 여기 평가사에서 그렇게 평가한 기업들에만 한정하겠다는 것 같고, 미국 국채만 투자하는 거에 비해서는 수익률이 조금 더 높을 것이다. 그리고 뭐 듀레이션은 짧으니까 금리가 변하더라도 영향은 크게 받지 않는다. 뭐 이런 거고요. 유동성이 이제 ETF니까 이제 현금성으로 갖고 있다가도 바로 팔고 그 자리에서 다른 종목으로 살 수 있잖아요. 이제 뭐 그런 게 유동성이 확보된 상황이어서 뭐 예금에 넣어놨다가 깨고 뭐 하는 이런 것보다는 훨씬 더 좀 나은 상황이긴 합니다. 그래서 안정성과 뭐 수익성과 이런 이제 빠른 유동성 확보가 장점이라고 하는데 좀 가볼 만 하긴 합니다. 근데 이제 환 노출이기 때문에 달러의 변동성이 요즘 커진 상황이어서 그 부분은 살짝 걱정이 되긴 합니다. 워런 버핏도 지금 이제 주식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면 현금을 늘린다고 하잖아요. 특히 작년에 뭐 어마어마하게 늘렸다 뭐 이런 얘기 우리 기사에서 많이 봤는데 20년 평균으로 보면 한 18% 정도를 머니마켓에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. 작년 같은 경우는 28%까지 늘렸다고 하니까 저도 평소에 한 20%는 현금 비중을 좀 갖고 가는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저는 돈 생기면 죄다 투자해버리는 경향이 있어서 좀 다른데 이렇게 이제 2008년 금융위기 전후해서 미국 머니마켓은 이제 좀 상대적으로 좀 안정성을 갖고 수익성도 좀 확보해 줄 수 있는 수단이었기 때문에 이런 거 감안하면 지금같이 좀 변동성이 커진 시기에는 오히려 좋지 않습니까?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환전 비용도 사실은 무시 못 하거든요. 요새 이제 뭐 환전 수수료 우대 뭐라고 하지만 그래도 조금씩은 다 들어가 있는데 환전 비용을 따로 들이지 않고 월배당 투자를 달러 월배당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인데요. 이제 뭐 일부 상품 같은 경우는 재간접 형태로 돼 있어서 총보수 이외에 이제 재간접 비용들이 꽤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런 비용은 없다.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한 10달러 정도의 가치, 지금 한 14,500원 정도 되잖아요. 그 가격이 아마 이제 상장 가격이 될 거다. 뭐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10달러씩 딱 단위당으로 이제 좀 투자하는 컨셉으로 가니까 보기 좀 편하실 거예요. 뭐 이런 내용이고요.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코덱스에서 미국 지수 ETF에 추가 배당을 한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. 이제 5월 7일 날 첫 배당이 지급이 됐잖아요. 1분기에 대한 게. 예전에는 이제 TR 방식, 토탈 리턴 방식으로 재투자를 했었는데 이게 이제 법이 바뀌면서 이게 안 된다 그래서 분기 이제 배당하는 방식으로 했거든요. 이제 4월 말 기준의 배당이 5월 7일 날 나온 건데 S&P 500 같은 경우는 56원, 한 0.3%, 나스닥 100은 0.18%, 33원이 나왔습니다. 뭐 이거야 이제 다른 데랑 거의 비슷하니까 뭐 그렇긴 한데 갑자기 무슨 추가 배당은 뭔가 하고 봤더니 이제 TR로 운영했을 때, 토탈 리턴 운영했을 때 유보했던 배당금을 갑자기 추가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. 25년 7월 이제 기준이니까 아마 8월에 지급이 되겠죠. 29년 1월까지 15회에 걸쳐서 분기별 이래니까 추가 분배를 한다고 하고요. 지금 사도 이 추가 분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분배금이 더 나오네. 뭐 이제 요즘 분배금 받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져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제 과세제도 변경된 다음에 유보 배당금은 안 주나요? 뭐 이런 문의가 많아졌다고 합니다. 어떤 분들은 이제 TR 상품의 장점이 좋아서 이거 없어지니까 너무 안 좋아요.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이런 문의를 또 하신 분들이 많아서 유보 배당금 드릴게요. 뭐 이제 이렇게 한다는 거고요.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대략 뭐 2배가 넘어가진 않지만 2배 조금 안 되는 수준까지 늘려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제 기존에 나오던 거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유보 배당하는 걸 주는데 이제 지금까지 쌓여 있는 분배금 재원이 약 한 4.12%인데 이걸 한 번에 주면 또 분배가 훅 꺼지고 뭐 이제 좀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15번에 나눠서 15번에 이제 쌓인 걸 15번에 나눠 드립니다. 약간 이제 이런 거고요. 다음 분배일부터 이제 8월 초에 아마 지급되는 형태일 것 같습니다. 한 번에 0.27%, 0.14% 이제 지금 가격 기준이니까 이때 이제 뭐 S&P 500이 더 많이 올라가 있으면 조금 달라질 수 있겠죠. 이제 뭐 그런 부분은 참고하셔야 할 것 같고요. 유보 배당금은 약간 좀 특이사항이 있습니다. 이게 지급 시 이제 분배락은 당연히 똑같이 반영이 되긴 하는데 절세 계좌에서는 과세 이연이 적용됩니다. 무슨 얘기냐면 작년에까지 들어왔던 배당금들은 이제 그
외국 납부세를 이제 국내에서 다시 환급을 해줬잖아요. 국세청에서. 이제 그 부분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세금을 추가로 다시 덧대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이 유보배당금이 뭐 넷밸류가 떨어지고 또 세금 내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언짢으셨던 분들도 있기는 한데 이건 이제 절세계좌에서 사실 운영하시는 분들이 거의 80% 정도 되거든요.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해당 없는 분들이 훨씬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요거는 이제 NAV가 하락되기 때문에 분배를 선호하지 않는다 뭐 이런 분들도 있긴 있는데 이제 대부분 절세 계좌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절세 계좌는 돈을 추가로 불입하기가 이제 좀 어렵잖아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돈 생겼으니까 바로 재투자하시거나 요즘에 이제 새로운 종목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런 종목들에 이제 재투자를 하든지 뭐 이렇게 선택하는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저도 연금저축에 이제 배당금 나오면 분배금 나오면 다 이제 다른 종목 그 상황에서 이제 제일 좋은 것들을 좀 골라서 투자를 하거든요. 해당 종목을 바로 재투자하기도 하고 다른 종목을 투자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제 NAV가 하락한다는 거는 사실은 모든 주식이나 ETF에 동일하게 나타나는 상황이잖아요. 이게 이제 눈에 딱 그 뭐 일반 주식 같은 경우 잘 안 보이기는 하죠. 분배락이라고 예전에는 딱 떨어졌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게 보이지는 인위적인 분배락은 없고 주가가 바로 이제 왔다 갔다 해버리니까 안 보이긴 한데 어쨌든 배당금을 줬기 때문에 갖고 있는 이제 그 주식의 가치가 줄어드는 거는 맞잖아요. 다 똑같은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예민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특히나 요즘에는 이렇게 배당금을 주는 걸 많이 선호하시는 것 같습니다. 한번 받아보니까 좋으시죠? 저도 그래서 맨날 배당 투자라고 말씀드리는 건데, 어쨌든 이런 이제 배당을 선호한 추세가 확실히 좀 잡혀가는 것 같고요. 그래서 또 이런 배당 싸움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. 이제 1위와 2위 간에 저는 이제 좀 건강한 경쟁이 좀 잘 됐으면 좋겠고요. 이런 것들로 인해서 투자자들이 조금 더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.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좋은 정보 있으시면 공유해 주시고요. 지금 이제 최근에 그래도 구독자가 꽤 꾸준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. 제가 10만 달성하면 100만 원 기부하겠다고 했었는데 올 연말까지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. 그래서 제가 안 되면 중간 정산이라도 할 테니까 구독 꼭 해주시고요. 구독하신 분들은 전체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 선 좋아요 하시고 시청을 해주시면 됩니다. 지금 이 영상도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를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